안녕하세요. 토일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언리얼 엔진 5로 레벨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 그걸 짧게 한번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레벨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픽셀 브릿지를 제가 켰습니다. 픽셀 브릿지를 켜가지고 레퍼런스랑 그리고 소스 어셋이죠. 어셋. 여기서 이제 게임 쪽에서는 에셋이라고 부르고 VFX 쪽에서는 어셋이라고 또 부르는데 픽셀 브릿지라는 그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이죠. 브릿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레퍼런스와 그리고 소스들을 찾아보시면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스캔을 한 거기 때문에 퀄리티는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했냐면 도시 그리고 경관 이런 것들, 도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관련된 해당하는 주제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쭉 보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드를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자동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스 사이트인 스케치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거를 좀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래된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무료 버전으로 다운로드 3D 모델이라고 있는데 저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괜찮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좀 더 찾아야 됐기 때문에 구글에서 관련된 검색어로 검색을 했습니다. 어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검색하고 뭐 사이버펑크라는 주제로 가지고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던 거고 그리고 아트스테이션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어반이라는 이제 도시, 골목 이런 느낌의 레퍼런스들을 쭉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안 보고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레퍼런스는 찾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퀄리티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막막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자동차와 관련된 뒷골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관련 검색어들로 찾아봅니다.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이미지에 제목들이 있어요. 제목들을 보시고 관련 검색어를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홍콩 뒷골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스트리트 뭐 이런 용어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요소 중에 하나는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물 웅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려고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밤 야경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이제 빛이 주어지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반사가 된다던가 어떤 느낌으로 온다던가 뭐 포그가 어떤 느낌으로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골목에 해당하는 뭐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제 에셋 같은 경우는 픽셀 브릿지에서 도시 건물로는 많이 쓰이는 이제 모듈 중 하나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이제 나나이트 버전으로 받으시면은 퀄리티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픽셀 브릿지에서 그냥 그대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써도 모드만 나나이트나 뭐 하이 퀄리티 이걸 정해놓고 그대로 언리얼에 드래그 하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를 폴더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픽셀 브릿지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이버펑크라든가 이런 느낌의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할 만한 것, 그리고 소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를 보실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퓨어레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퓨어레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한 번에 올려다 놓고 움직이면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참고해야 될 레퍼런스를 보면 좋을지 정하시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옆에 띄워놓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모니터에다가 이제 옮겨놓고 쭉 봤던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잘 안 나와가지고 계속 구글 이미지에서 비슷비슷한 느낌들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다 모이면 이제 레퍼런스와 소스를 다 모았으면은 물론 뭐 다 모인 건 아니겠죠. 중간중간에 더 찾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한쪽에는 사실 제 모니터 왼쪽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계속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먼저 꺼낸 이유는 스케일감을 사람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꺼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감 맞추기 위해서 캐릭터를 꺼내서 보고 그리고 뭐 바닥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나나이트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블렌드 머티리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나이트 활성화를 껐습니다. 바닥 부분은 비활성화를 시켜야지 이제 UV를 제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자, 퀵셀 브릿지에서 아스팔트 머티리얼을 총 3종류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3종류의 아스팔트를 다운을 받고 총 3개의 아스팔트를 선택을 하고 자, 하나, 둘, 3개, 3개를 선택하고 퀵셀 브릿지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블렌드, 머티리얼 블렌드 생성이라고 있어서 이걸 생성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생성되지 않는다는 이제 창이 나오게 되면은 이름을 바꿔서 다시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팔트라고 써있는 이 머티리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 블렌드 머티리얼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유즈 퍼즐 레이어라고 있어요. 그걸 2가지를 체크를 하시면은 물 웅덩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링을 이렇게 10으로 올려서 스케일감을 맞춥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스케일감을 맞추는 거죠. 자,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기준이 되는 스케일에 오브젝트를 세워놓고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타일링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퍼즐 레이어를 켰기 때문에 리퀴드라고 되어 있는 애가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체크를 해서 얘네들을 활성화시켜서 물이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도 동일하게 타일링을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3가지 매테리얼을 뒤섞어 가지고 칠을 해주죠. 자, 뒤섞고 뭐 지우고 해서 하면 됩니다. 메시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빨간색, 뭐 초록색, 파란색 3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칠을 해주고 지워주고 칠해주고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번째 블루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체크를 했던 그 퍼즐 레이어 물 웅덩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물 웅덩이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곳곳에 이제 물 웅덩이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좀 더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 놓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으면은 벽체를 좀 세워주고 있고요. 벽체를 세워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공간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기둥도 좀 세워주고 모서리가 되는 부분 있죠. 겹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어색하지만 않게 잘 세워주면 될 것 같고 1층과 뭐 2층, 3층에 해당하는 이 벽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잘 보고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블럭 형태로 되어 있는 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을 이용해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수정을 복잡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냅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벽체 느낌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자, 공간을 일단 대략적으로 만들어주고 밤 라이팅을 쓸 거기 때문에 조명을 좀 손봤고요.
디렉셔널 라이트, 하이트 포그, 뭐 스카이 라이트 이런 것들을 라이팅이라는 폴더에 쭉 이동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자주 쓰는 이런 라이팅 액터들은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고, 그리고 이제 렉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게 추가를 해주고, 사이버펑크 느낌이 날 수 있는 조명 색깔로 바꿔주는 거죠. 저는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레퍼런스를 왼쪽에 두고 그 느낌을 찾아가면서 이 오브젝트가 여기 이 골목에 어울리는지 한번 올려서 확인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내리는 형태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괜찮은 소품은 만들어서 복제해서 쓰기도 하고, 쓰실 때 반복되는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이라든가 뭐 스케일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색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해당하는 뭐 텍스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머티리얼 안에 속성을 좀 바꾸셔가지고 색감을 좀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일단은 최대한 올려놓고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게 최대한 어지럽히도록 로테이션을 자주 돌려주셔가지고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케일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스케일감을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 데칼을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데칼 같은 경우도 이제 분위기에 맞게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밝기가 굉장히 밝게 돼 있어서 약간 어둡게 전체적인 밝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릉덩이 느낌도 퍼들 레이어에서 좀 더 디테일을 잡아주기 위해서 리퀴드 속성을 좀 바꿔주고요. 자, 엔진 퀄리티에서 시네마틱, 에픽, 높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것들은 좀 조절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 바닥 부분이 뿌옇게 나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솔 명령어를 찾아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texture streaming 띄고 0 이렇게 쓰시면 바로 적용이 돼서 텍스처가 깨지는 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깨진 부분을 해소시키시면 되고요. 뭐 이거 말고도 r.streaming.fullsize라고 되어 있는데 풀사이즈 띄고 뭐 3000, 뭐 4000 이렇게 쓰셔가지고 메모리 사이즈를 이제 풀 크기를 좀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문자라든가 소문자 잘 지키고, 그리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쓰시면 자동으로 이제 뜨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출력 로그가 있는데 이거를 열어놓고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은 적용되게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안 지킨다거나 뭐 철자를 안 지키게 되면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언리얼에서 언리얼 뭐 도움말에 들어가시면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데칼을 추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 느낌도 좀 더 바꿔서 가만히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살짝살짝 물이 일렁일 수 있도록 이제 값을 조절해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계속 맞춰주는 거죠. 약간 어두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밝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절을 해가지고 느낌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느낌의 어떤 더미 느낌의 데칼들을 최대한 설치를 해가지고 바닥 부분에 있는 이제 스팀 같은 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스팀을 올려 보낼 수 있는 하수구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데칼로 집어 넣어줬습니다. 구멍이 송송 나 있는 부분은 이제 스팀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너무 정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데칼을 쭉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모델링을 제가 이전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스케치팩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검색을 해서 포르쉐 911을 무료 버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머티리얼을 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텍스처를 불러와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라우저에 불러온 다음에 하나씩 불러와서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름을 보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머티리얼을 집어넣었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머티리얼 느낌을 최종적으로 맞춰봤고요. 나주로 했을 땐 어떤 느낌인지 라이팅을 한번 변화를 시켜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게 밤신이긴 하지만 최대한 라이팅도 오브젝트가 보일 정도로 써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를 이용해서 약간 포그 느낌을 좀 주었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살짝 포가 있는 듯한 느낌만 주면 되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에 이제 조명을 넣거나 아니면은 어둡게 만들어서 넣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박스 형태, 큐브 형태의 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뒤쪽에다가 집어넣고요. 여기는 이제 머티리얼을 검은색으로 해서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은색으로 넣었지만 뒤에 이제 불빛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에미션 부분, 머티리얼의 에미션 부분에 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뒤에 넣어주면은 빛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미시브 컬러 부분에 이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박스, 큐브 형태를 만들어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빛이 너무 다 켜져 있는 것도 이상해서 꺼진 것과 켜진 것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뒤쪽마다 동일하게 건물 뒤쪽에 동일하게 넣어줬습니다. 건물이 이제 보이는 부분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너무 많은 이제 디테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쪽에 라이팅이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줬고요. 조명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서 어두워졌을 때 느낌을 확인해서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은은한 컬러를 좀 집어넣습니다. 은은한 옐로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 켜진 것과 꺼진 것을 집어넣어줬고요. 그리고 데칼을 이용해서 벽면에 또 붙여줘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칼들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바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소품이라든가 간판, 글씨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관찰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찾고 있는 거죠. 파이프라던가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스팀이라던가 바닥이 젖어 있는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서 어떤 요소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주차 금지하는 저런 콘이라던가 화분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찾아냅니다. 지금 이제 모델링할 시간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간판을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간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확실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칼들을 최대한 받아서 집어넣는데 바닥 데칼도 방금 전에 이제 레퍼런스에서 발견한 것들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바닥 데칼이라던가 이제 벽면에 들어갈 수 있는 데칼이라던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데칼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펑크 느낌이었기 때문에 일본 한문이나 일본 글씨 같은 그런 느낌들도 좀 섞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 들어가는 쓰레기라던가 종이라던가 부스러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받았고요. 쓰레기 봉투라던가 메일박스 바닥 현관 부분에 있는 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받습니다. 화분도 있었기 때문에 화분도 받고 메일박스라던가 주차 금지를 하는 콘이라던가 트래픽 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잡초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런 풀 같은 거 그런 풀들도 좀 더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이제 돌 조각 같은 것도 있으면은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돌 조각에 해당하는 애들도 좀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같은 느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받았고요. 그래서 받았던 것들을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를 해줄 때는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거기에 있는 게 맞는지 잘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메일박스 같은 경우는 현관 앞에 보통 있기 때문에 현관 앞에다가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관마다 메일박스 같은 거를 배치를 해줬고요.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집 앞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 앞 문 쪽에 배치를 좀 해줬고요. 이번에는 이제 파이프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모듈 형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가지고 와서 합체를 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그룹화를 한다던가 합치던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폴더로 묶는다던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제 선택 사항인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파이프에 해당하는 애들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해보려고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유용하게 쓰지 못했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일단은 근데 만들어 보고 괜찮으면 사용하고 아니면은 이제 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어울리게 되는 부분도 있고
만들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배치만 했습니다. 최소한의 배치만 했고요. 복제해서 쓰기에는 조금 공간상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쓰진 못했고요. 그래도 일단은 배치를 해서 느낌만 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해당하는 돌들을 집어넣고, 원래는 이제 계단이 필요가 없는데 일단 받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배치를 했고요. 휴지통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그리고 택배 박스 이런 것들도 좀 배치해서 넣어줬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거, 물바지, 파이프 이런 것들을, 물이 내려오는 파이프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모듈 형태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폴더로 하나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잡고 쭉 작업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하고 해당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물이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요소죠. 이런 요소들을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할수록 여러분들 작품이 더 괜찮은 작품이 되겠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이 위치가 얘가 맞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칼을 이용해서 벽면에 그래피티 같은 느낌을 계속 붙여서 만들어줬습니다. 데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케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로 세로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배치를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스케일감을 뭐 가로로 압축된다던가 세로로 압축되어 있는 느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데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이 정사각형도 있지만 세로나 뭐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초반에 꺼냈을 때는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배치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데칼을 사용할 때 다른 오브젝트와 뭔가 겹친다던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위치를 적절하게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부자연스럽게 데칼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에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보면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벽 쪽에 많은 데칼들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최대한 꽉 찬 느낌으로 데칼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조명에 해당하는 데칼이 있어서 해당하는 데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오브젝트 형태로 있는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벽면에 붙이는 이런 데칼 느낌으로 배치를 해줬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렉트 라이트라든가 라이트를 같이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조명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느낌이 들 수 있게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번호라던가 숫자라던가 그리고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추가로 계속 배치를 해줬습니다. 배치하다가 뭔가 어색하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중간중간에 보이는 대로 계속 데칼과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골목의 느낌을 계속 레퍼런스를 보면서 참고해가지고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벽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문만 띡하고 있지 않고 뭔가 덕트라고 하는 공기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도 환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제 배치를 해줬습니다. 문이라던가 이런 쪽에도 이제 금속성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배치해도 괜찮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고요. 어울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빼시고 다른 곳에 배치를 하고, 색깔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머티리얼 수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치를 먼저 해줍니다. 어울릴 법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나중에 컬러를 이제 수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데칼을 이용해서 느낌을 계속 만들어주고, 벽 쪽 구석 부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잡초가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구석 부분에 잡초를 좀 심어줬습니다. 식물도 뭐 다양한 식물이 많기 때문에 어울리는 식물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하고요. 배치를 하면서 이제 다운이 될 수 있으니까 저장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더 괜찮은 식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잡초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잡초 형태의 식물들을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게 좀 작게 해가지고 살짝 그냥 느낌만 나게, 식물이 좀 있네 라는 느낌만 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안에 들어가시면 윈드라는 옵션이 있어서 윈드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식물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07 윈드라고 되어 있죠. 쟤네들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식물이 이제 살랑살랑 흔들리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식물들이 살살 움직이게 되죠.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윈드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체크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윈드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 옵션 값을 굳이 많이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일단 체크만 해서라도 효과를 보시는 게 더 좋겠죠. 물이 떨어질 법한 위치에는 이렇게 웅덩이를 퍼들 레이어 부분 있죠. 메쉬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물을 해당하는 부분에 칠을 해줍니다. 계속 보면서 이제 대략적인 것을 잡았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택배 박스의 뭐 사이즈라던가 그리고 택배 박스 이제 문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머릿속에는 계속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해주면 더 좋겠죠. 택배 박스 같은 경우도 너무 정돈돼 있으면 이상하니까 살짝 로테이션 바꿔주면서 집어넣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잡초가 없는 부분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빈 부분을 계속 채워줍니다. 밀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집어넣어서 풍부한 느낌을 계속 만들어주면 좋고요. 스타터 콘텐츠에 보시면은 파티클에 스팀 리트라고 있습니다. 스팀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배치를 하시면 이렇게 스팀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수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스팀을 집어넣어 주시고, 스케일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르게 집어넣어 주면 더 좋죠. 그래서 약간씩 다르게 해서 스팀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위치라던가 이런 게 좀 어색하면 다시 바꿔주고, 그리고 뭐 자동차와 뭔가 오브젝트가 저 스팀이 같이 연계돼서 느낌을 좀 발생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계속 바꿔주면서 적절한 느낌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면 자, 리얼리스틱 스타터 VFX 팩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하시면 이제 물 느낌이라던가 워터 느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니까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서 물이 떨어지는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집어넣어 봤고요. 꺼내보고 괜찮은 물 느낌을 찾으시면 되고요. 스케일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스케일 조절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면 좋겠죠.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버벅인다면 바로바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배치를 해보고 느낌이 괜찮으면 쓰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물을 이용해서 쓰시는 게 더 낫겠죠. 일단은 배치만 먼저 해잡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저렇게 이제 물이 튀기는 듯한 느낌이 표현이 되니까 저런 애들을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네, 곳곳에 배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지붕 옥상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구석 부분이라든가 벽면 쪽이라든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이 너무 과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인 스케일감은 사람을 세웠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치를 하면서 점점 밀도를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이제 스포트 라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프론트 라이트 부분이 체크박스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쟤네들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도 좀 수정해 줬고 라이트 부분에 이제 이미시브 컬러를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업을 해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시브를 어떻게 넣으면 좀 더 괜찮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 프론트 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조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밝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밝게 라이트를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미시브 컬러에 집어넣게 되면은 마치 이제 앞에 라이트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는 라이트도 있고 밝은 화이트 톤의 라이트도 보이고 두 가지가 적절하게 보여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 앞쪽에다가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로 차량에서 나오는 빛이 이제 뭐 그림자를 발생시킨다던가 앞쪽을 비추고 있는 느낌을 최대한 만들어 주는 거죠. 뭐 강도라든가 원뿔 각도, 외부 원뿔 각도를 조절하셔가지고 마치 차량에서 나온 라이트처럼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뒤쪽은 이제 이미시브 컬러로 넣었기 때문에 은은하게 빛이 나오고 있게 되고요. 조명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포토샵에서 좀 더 수정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스케일감을 위해서 역할을 잘 했다면은 잠시 꺼두고 전체적인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배치해서
직접 봐야 되는데, 시내 카메라 액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이제 포스트 이펙트 부분을 추가를 해서 뭐 비네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추가해주고, 컬러 그레이딩 느낌도 좀 바꿔주시고, 색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반 효과들을 계속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시네마틱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필름의 느낌을 이제 가로로 좀 길게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포커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자동차에 맞춰서 해줬고요. 크로마틱 에버레이터라고 해서 색수차를 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은 저런 필름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살짝 줘봤고요. 차량 컬러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색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들어가서 이제 색깔을 바꿔줘 보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검은색이 가장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붉은색 얘기하셔가지고 빨간색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빨간색이 생각보다 좀 느낌이 잘 안 나와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와 이제 라이트를 계속 수정을 하면서 느낌을 디테일을 계속 잡아가는 거죠. 자, 이 위치에 이제 조명이 있어도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빛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공중에다가 라이트 하나를 좀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골목이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줬죠. 자, 그리고 이제 부서져 있는 자동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스케치맵에서 받았던 자동차 모델링 같은 것도 배치를 해가지고 느낌을 좀 잡아줬습니다. 머티리얼도 만들어주고, 벽면이 더 길게 나와야지 이제 공간을 좀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벽면을 늘려가지고 표현해줬고요. 중간중간 이제 데칼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데칼을 피해주거나 이렇게 겹치지 않게 사이즈를 조절해주거나 이동해주거나 하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들을 복제를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좀 바꿔가면서 뒤쪽에다가 좀 빼서 배치를 해주면 재활용을 또 할 수 있겠죠. 하수구라던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팀과 같이 이동을 해주면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뒤쪽으로 벽면을 추가했기 때문에 허전한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던 애들을 좀 복사를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너무 데칼만 쓰게 되면은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작은 돌 같은 걸로 좀 더 배치를 해줍니다. 화분 같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화분들도 좀 배치를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배치 안 했던 오브젝트들을 최대한 배치를 해가지고 더 채워줍니다. 골목이 이제 더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속 배치를 해주고,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다운로드가 안 됐었던 것들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레퍼런스를 힐끔힐끔 보면서 느낌을 계속 찾아가는 거고요.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배치를 해주고, 자, 오브젝트들도 계속 배치해줍니다. 이제는 이제 디테일을 계속 잡아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분명히 뒤로 가게 되면은 위쪽도 보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을 추가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들어주는 만큼 이제 뒤쪽에 라이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생겨야 되기 때문에 벽면처럼 들어가 있는 애들도 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이제 맞춰주고, 좀 이상하게 꼬이게 되면은 수정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랜덤하게 불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서 자잘한 작업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초반에 한 90에서 80%까지 퀄리티를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90에서 95, 96, 97 이렇게 퀄리티를 계속 올리는 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좀 더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디테일을 좀 더 찾아간다,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그림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렉트라이트로 일부러 뒤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조명을 추가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에서 조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라이트 값을 강하게 주게 되면은 빛의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고, 블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퍼지는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포그 라이트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게 이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에서 이제 포그 느낌도 좀 조절해주고, 거기에 맞게 이제 조명이 나오는지 계속 느낌을 잡아갑니다.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에 맞게 적절하게 쓸 수 있고요. 지금은 좀 과하게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좀 더 낮추고 이제 색 보정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괜찮아지고요.
시퀀서를 이용해서 카메라가 이제 이동해서 시네마틱 느낌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동이 직선 이동으로 가게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멈춘다거나 뭐 가속도가 변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컷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에서 느낌을 계속 잡아줍니다. 최종적인 느낌을 잡아야지 이 카메라에서 잡아놓고 나머지 그 카메라에서 복제를 해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맞췄지만 좀 더 디테일을 잡아주고 느낌을 확실하게 정해줍니다. 여기서 정해주면은, 한번 정해주면은 복제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잘 정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서 이제 카메라를 또 추가하고 움직임을 더 컷을 추가해줍니다. 컷을 추가하게 되면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카메라가 공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을 이제 변형을 시켜주고 맞춰줘야 되겠죠. 카메라를 이제 배치해서 쓰실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주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디테일한 느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멀리서 가까이 가는 듯한, 골목으로 가까이 가는 듯한 컷을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 컷은 이제 위치를 완전히 바꿔서 위에서 바라본 카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메라는 좀 더 클로즈업해서 자동차를 보여줄 수 있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위치가 어디가 적절한지는 이제 계속 바꿔보면서 느낌을 만들어 가면 되고요. 3분의 1 법칙이라고 해서 카메라에서 3등분을 해서 교차되는 지점, 라인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쪽에 자동차의 라이트라던가 중요한 부분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카메라를 또 추가했는데 옆면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자동차 옆쪽에서 들어가는 카메라를 이제 배치하려고 잡고 있는데 대각선 위쪽은 좀 어색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이드 쪽으로 바꿨습니다. 슬레이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렌더 무비 세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시퀀스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뽑아서 이제 편집을 좀 하고 그리고 색 보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4K로 세팅을 했는데 EXR 4K로 저는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EXR 같은 경우는 색 공간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NG나 JPG보다는 훨씬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웜업 프레임은 5 정도로 잡고 워밍업 전 딜레이 1.5, 1.5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1초, 1초 정도로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재생을 시켜서 한번 봐봤고요. 포그가 좀 많은 느낌이라서 나중에는 저 포그를 좀 편집해서 좀 조절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하이트 포그 값을 좀 낮춰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쯤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손을 봐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벨 디자인 작업하는 과정들을 쭉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총 6시간 42분 정도 작업을 했던 건데 추가로 한 20분 정도 좀 작업을 더 하고 그리고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만들었던 이 과정들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레벨 디자인을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